세계 정상들이 만나면 보통 뭘 기대하시나요? 뭐 악수하고 사진 찍고 공동 발표문 같은 거 딱 떠오르잖아요. 근데 만약 이 모든 게 그냥 싹 사라져버린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최근 있었던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아주 날카로운 비평을 하나 살펴볼 건데요. 이걸 통해서 무대 뒤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한번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원로 정치인이 던진 이 질문, 외교가 너무 거칠다. 이건 그냥 외교적인 관례가 어떻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닙니다. 바로 국가의 이익 그리고 국제적인 신뢰라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거죠. 지금부터 이 날선 평가 뒤에 어떤 주장들이 숨어 있는지 하나씩 파헤쳐보죠.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야기의 흐름은 이렇습니다. 먼저 정상회담의 결과물이라고는 믿기 힘든 사라진 문서 문제에서 시작해서요. 그 빈자리를 채운 모순되는 발표들을 들여다볼 겁니다. 그리고 논란을 키웠던 선물과 외교적 실수도 짚어보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신뢰의 잠식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지는지까지 쭉 따라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8월 25일과 10월 29일에 열렸던 두 차례의 한미 정상회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적인 회담처럼 보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분석 자료는요, 이 회담들이 사실은 대중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았던 중대한 흠결로 가득 차 있었다고 아주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 비평이 지적하는 첫 번째 문제, 그리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인데요. 이게 정말 최고 위급 회담에서 있었던 일이라고는 믿기 힘든 사실에서 시작합니다. 뭐냐면요. 두 정상이 만나고 헤어졌는데 그래서 도대체 뭘 합의했는지 보여주는 공식적인 종이 한 장이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정말로요. 자,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약속을 명문화하는 공동 합의문도 없고 양측의 입장을 정리한 공식 발표문도 없고 심지어 하나의 목소리를 내는 공동 기자회견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외교의 세계에서 이런 침묵은요, 정말 귀가 먹먹할 정도로 큰 의미를 가집니다. 어쩌면 그 미소 뒤에 사실은 진짜 합의 같은 건 없었다는 강력한 신호일 수도 있다는 거죠. 당시에 한국 정부의 공식 해명이 뭐였냐면 회담이 너무 잘 돼서 굳이 문서가 필요 없었다는 거였어요. 하지만 이 자료에 인용된 문장은 이걸 정면으로 반박합니다. 외교에서 문서가 없다는 건 완벽한 합의의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진짜 합의가 없다는 걸 보여주는 위험 신호라고 말이죠. 이 문제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비교가 있습니다. 보세요. 유럽연합이나 일본, 중국 같은 다른 주요 파트너들은요, 미국과의 민감한 관세 협상을 전부 다 공식적인 서면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그런데 타결됐다고 발표까지 한 한미 협상은 여전히 문서화를 위해서 추가 협상이 필요한 외교적인 림보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이 비평은 바로 이 점을 꼬집으면서 묻는 겁니다. 이게 과연 진짜로 타결된 게 맞냐고요? 이렇게 공식적인 문서 하나 없는 진공 상태가 만들어지니까 곧바로 두 번째 심각한 문제로 이어집니다. 그 텅 빈 공간을 양국 정부가 회담 결과에 대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이 숫자들만 봐도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아시겠죠? 8월 회담에서는 양쪽 다 3,500억 달러를 얘기했는데 조건에 대한 설명이 완전히 달라요. 한국은 일부 현금 투자라고 하고 미국은 전액 선불 지급이라고 했죠. 그러다 10월에는 갑자기 총액이 9,500억 달러까지 부풀려졌다가 결국 2,000억 달러로 타결이 됩니다. 이건 그냥 계산 실수가 아니죠. 양측의 이해가 심각하게 달랐거나 어쩌면 각자 국내 여론을 의식해서 의도적으로 내용을 부풀렸을 가능성까지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상황은 더 심각해집니다. 한국 경제의 핵심이잖아요, 반도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양측의 발표가 그냥 완전히 엇갈립니다. 한국 정부는 엄청난 성과를 거뒀다고 발표했는데 미국 측에서는 그건 협상 테이블에 올라오지도 않은 내용이다 라고 말한 거죠. 국가적으로 이렇게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이보다 더 노골적인 모순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모순의 패턴은요,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문제죠. 농산물 수입 문제에서도 그대로 반복됐습니다. 두 번의 회담 모두에서 양국의 발표는 정면으로 부딪혔어요. 이쯤 되면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무엇에 합의했는가가 아니라 과연 정부 발표를 믿을 수는 있는가로 말이죠. 자, 오가는 말만으로도 충분히 혼란스러웠는데
이제 이 비평은 또 다른 논란을 일으켰던 물건으로 시선을 돌립니다. 바로 외교 선물이죠. 원래는 좋은 뜻으로 주는 거잖아요, 선물이라는 게. 근데 그게 오히려 외교적인 계산착오의 상징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이 시간 순서를 보면요. 뭔가 판단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일정한 패턴이 보입니다. 8월에는 한국의 고위 인사가 정치적으로 아주 민감한 상징이죠.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문구가 적힌 모자를 쓰고 자랑해서 논란이 됐고요. 10월에는 금관 선물이 미국 방송에서 조롱거리가 됐습니다. 심지어 이 분석은 일본 총리에게 줬던 선물마저 부적절했다고 지적해요.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작은 실수가 뜰지 몰라도 이걸 다 모아놓고 보면 외교팀이 상대방 의 상황을 얼마나 고려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난다는 거죠. 아니 근데 금관이 왜 그렇게 문제가 됐을까요? 바로 맥락 때문입니다. 이 인용문이 지적하는 것처럼 당시 미국에서는 대통령의 권위주의적인 태도를 비판하는 왕은 필요 없다는 노 킹스 시위가 한창 벌어지고 있었거든요. 바로 그런 상황에서 왕권을 상징하는 물건을 선물했다? 이건 그냥 센스가 없는 수준을 넘어서 심각한 외교적 오판이었다는 겁니다. 결국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외교 선물은 그냥 물건이 아니라는 거죠. 그 자체가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상대방의 정치적, 문화적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와 배려가 담겨 있어야 하는 거예요. MAG의 모자나 금관은 단순히 선물을 잘못 고른 게 아니라 이런 기본적인 숙제조차 하지 않았다는 신호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사라진 문서, 서로 다른 발표, 그리고 공개적인 외교 실수들.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쌓이면 결국 어떤 결과로 이어질까요? 이 분석은 그 최종적인 대가는 국제 무대가 아니라 바로 국내에서 치르게 될 거라고 아주 엄중하게 경고합니다. 그건 바로 자국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상실입니다. 네, 바로 이 한 문장이 이 비평 전체를 압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문제들 있잖아요. 사라진 문서, 엇갈리는 발표, 부적절한 선물.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결국 이 결론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는 정부가 자기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을 수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비평을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뭘까요? 첫째, 외교에서는 정밀함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합니다. 명확한 문서와 일관된 메시지는 선택이 아니라 신뢰의 기본이라는 거죠. 둘째, 문화적,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는 건 그냥 부수적인 기술이 아니라 결정적인 전력 도구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기본 원칙들을 무시했을 때 치르는 대가는 정부가 절대 잃어서는 안 되는 단 한 가지, 바로 국민의 신뢰라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두 정상회담에 대한 오늘의 이 분석은요, 결국 훨씬 더 큰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외교가 점점 더 강력한 리더 개인의 스타일에 좌우되고 그 결과가 소셜미디어를 통해 실시간으로 퍼져나가는 시대에 과연 국가들은 어떻게 명확성을 확보하고 또 지속적인 신뢰를 쌓아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날처럼 급변하는 세계를 살아가는 모든 나라에게 주어진 아주 중요한 숙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 것 같네요.